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청소년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22회 청소년 포럼 주제는 청소년의 우울증 예방입니다. 우선 우울증은 여자에게만 발생이 되고 남자에게는 여자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의 마음작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용의 대부분은 여자 아동 청소년에 해당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울하다는 말, 여러분 귀에 참 익숙한 말이죠.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울감이나 이제 무기력감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이제 한번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회복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즉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 번 떨어진 감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태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몸과 마음과 심리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몸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정보를 인식할 때 몸의 오감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몸 어딘가에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인식한 것과 이제 기존의 자신의 기억 정보와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할 때는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하고, 이때에도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 그리고 기억, 표현, 이 세 가지를 심리라고 하고, 몸과 마음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감정을 생성해서 이제 심리로 작용시킨 후 의식으로 자각하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기분과 감정입니다. 기분은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경치를 보면 좋은 기분을 느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혼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꾸중을 듣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나쁜 기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쁜 기분을 느끼게 되고, 또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좋은 기분을 느끼는 등, 이렇게 기분은 반드시 인식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기분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어요.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때, 이 잔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이 나쁜 기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소리 듣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기분은 인식과 함께 발생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인식되는 것과 관계없이, 그리고 자신의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식이 들어오든 나쁜 인식이 들어오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자신 안에서 이제 작용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식되는 것이 없더라도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한 번 떨어진 감정이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이제 지속되는 것인데, 그럼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외부 정보가 이제 인식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외부 정보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작용으로 우울한 기분이지만, 우울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이 우울한 기분이 이제 기억에 저장이 되고 이게 감정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울증이 떡하니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울감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우울함이 이제 정착화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기억 속에 부정적인 감정인 막 슬프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한 것 등 이렇게 상처가 저장이 되고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무의식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의식으로 우울하다 아니면 무기력하다 등으로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남자에게는 없고 여자에게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자의 마음 작용 때문인데요. 여자의 마음 작용은 이제 나쁜 기분, 즉 스트레스가 이제 들어오면 무조건 수용해서 상처로 쌓아두었다가 이 상처가 작용할 때 이제 무의식이 상처를 끌고 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이제 과도하게 쌓여서 무의식이 그 미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할 때 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무의식이 기억을 차단시켜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지속적으로 작용은 하지만 해소되지 않으면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우울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청소년의 심리발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알아야지 청소년의 우울증이 왜 발생이 되고 그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은 인간관계를 이제 적응하는 관계 적응기와 그리고 자신의 생각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자아 형성기에 있습니다. 관계 적응기의 경우에는 이제 관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그리고 가족, 형제자매들 포함되어서 가족 이렇게 이 정도의 관계가 있게 되고 이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나쁜 기분과 이제 나쁜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나 상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덜 써주면 막 서운한 마음에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름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이 선생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이 노력을 이제 어른들이 알아주지 않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점차 쌓이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관계 적응하는 것을 이제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 친구들이 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되게 되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관계 적응기에 있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혼자서 자기 책상에만 앉아 있다던가 아니면은 집에 와서도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아이 스스로 이제 관계 적응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말을 걸어도 또는 시비를 걸어도 잘 대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 적응기에 있는 자녀가 막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막 반항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엄마가 싫어서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와 잘 지내고 싶어서입니다. 엄마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게 들어오지 않아서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싸우고 울고 떼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계 적응을 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 적응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필요도 없고 함께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관계 적응기에 있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아이의 경우 이제 누군가가 다가오면 막 불편하고 싫어서 먼저 피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이제 관계 적응을 포기한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아이가 상처와 스트레스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경험이 적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한 관심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그 관계 적응기에 있는 자녀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가 생각했을 때 가벼운 스트레스나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자녀는 더 아주 크게 스트레스와 상처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의 기준으로서 이제 자녀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또한 스트레스와 상처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게 될 경우에 아이 자신도 모르게 막 포기를 하게 되면서 관계를 차단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관계 적응기에 있는 자녀에게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 적응기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적응하는 시기로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반면, 자아 형성기는 자신의 생각 기준을 이제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기준과 맞지 않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는데 해소되지 않게 되면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보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막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모는 인정하지 않고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거보다는 더 잘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입도 다물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기준에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형성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를 힐링하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 기준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때 스트레스와 상처가 힐링이 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상처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여자 청소년에게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초기에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를 정확하게 알고 건강한 관심을 주게 되면은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혼자 이 상처를 끌어안은 채 억압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정은 인식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작용을 하게 되고,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떠올리고 끌어안게 되면은 그 우울증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너 왜 우울한지, 왜 우울감을 계속 느끼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울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에 상처를 저장할 때 이 상처의 감정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와 함께 사실 정보도 함께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울증에 들어갔을 경우 이 사실을 덮어버리게 되면서, 이 감정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덮어버리게 되면서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모든 것을 이제 최소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의 감정은 느껴지지만 이 사실을 덮었기 때문에 내가 왜 우울한지 모른 채 그냥 의욕이 저하되고 계속 우울감이 느껴지고 그 우울함 속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그 어떤 관심도 자신에게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게 되면은 더욱더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더는 살기 싫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 적응기의 경우에는 주로 혼자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우울증세를 이제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요. 금방 알아차리게 되면서 막 어떻게든 이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아 형성기에 있는 경우에는 겉으로 보았을 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 보여도 이미 자신의 생각 기준이 이제 부정적인 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나날이 갈수록 이제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상처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기준이라는 것,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기억을 바탕에 둔 이제 자신만의 이제 생각 기준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기준이 이제 한 방향으로, 그것도 막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향하게 되면 자신의 기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모두 불행해지면서 앞으로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 형성기, 우리가 자아 형성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각 기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몇 개 있지 않은 이 생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학생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서 공연장에 갔다가 어떻게 몰래 대기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경호원에 의해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날 여학생은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 기준이 많이 만들어진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 생각 기준이 많지 않은 자아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막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치료하게 되면, 이 상처를 극복하게 되면은 자신만의 기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자아 형성기에 있는 이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생각 기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해서 이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이제 스트레스와 상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처리법을 몰라서 막 허둥지둥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들어오는 인식은 너무 많은데 표현을 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로 표현할 줄을 모르다 보니 내부로만 계속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표현을 억압하면서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친구들하고 막 투닥투닥 거리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막 이러는 것들이 혼자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서 그 안에 그만큼 상처를 쌓아두게 되고 이 처리되지 않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간관계를 적응하고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분과 감정에 쉽게 지배를 당합니다. 예전에는 엄마에게 막 짜증을
자꾸 짜증을 내고 화도 잘 냈는데 이전과는 다르다 느껴지게 되면은 감정의 변화가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환경에 있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에 들어간 청소년들은 자신이 왜 우울한지도 모른 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양육자가 이를 알고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건강한 관심을 주게 되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청소년에게도 이 정확한 이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 자신 스스로 이제 생각 기준을 만들어 가게 되고, 또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기라서 기준이 적기 때문에 위험에 취약할 수 있지만, 또 그 반면 기준이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정말 빠릅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말과 행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건강한 관심이 예방이자 치료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